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도 늙는다. 자신의 건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중년에는 더욱 건강이 신경 쓰인다. 미디어와 언론에서도 건강은 중요한 주제다. 건강실용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인터넷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는 건강에 대한 각종 정보가 넘친다. 하지만 이런 넘치는 정보들 가운데 정작 건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인상을 종종 받는다. 건강에 무엇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면 건강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에 대한 건강한 정의가 있어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태도로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우리의 과제는 다름 아닌 바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 걸음 물러나 모든 실전법에 공통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건강에 대해 말하자마자 건강한 상태와 병든 상태가 사실 그리 멀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이 두 상태는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 건강한 상태와 병든 상태를 반대 극으로 상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건강은 역동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런 역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사회학자 아론 안토노프스키는 1980년대에 건강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가운데 살루토제네시스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그는 건강과 그것이 생겨나는 것에 주목했다. 살루토제네시스는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늙지 않는 공식의 토대를 이룬다. 간단히 말해 살루토제네시스는 질병이 아니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즉 질병에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건강과 질병은 신체 반응의 일부일 따름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기존 의료의 접근 방식과 정확히 반대된다. 일반 의학에서는 건강과 건강의 재반 조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질병이 무슨 원인으로 어떻게 발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아프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주관적 건강과 객관적 건강은 별개다. 의료적으로 질병을 진단받았음에도 심신의 컨디션이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아무 병도 진단받지 않았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 나아가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증세를 다른 사람은 그냥 무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차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무엇을 아픔으로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개인에 따라서도 다를 뿐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학자인 노르베르트 코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차이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지각하고 뇌에 전달하는 시점이 차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리적 전달이야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어떤 자극을 언제부터 아프다고 느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대처할지가 개인 성향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지중해 지역의 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조금만 아파도 큰 소리로 불편을 표시한다. 무엇보다 가족의 도움을 얻기 위해, 즉 사회적 관심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같은 개인 중심 사회에서는 가능하면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전문 의료진을 통한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말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어떤 통증을 싸잡아 난 오늘 도무지 몸이 안 좋아 라고 표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 허리가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져요. 그 통증이 왼쪽 다리까지 싸하게 내려가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의학적 소견은 어떤가? 어떤 진단이 내려졌고 이것은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진단과 상관없이 내 컨디션, 나의 심신 상태가 어떠한가? 이 두 관점, 즉 건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는 개인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평가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우리가 반짝반짝 광을 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빛바랜 은수저를 닦는 수고를 해보았다면 다시 반짝이는 은수저를 보았을 때 놀라움과 기쁨을 알 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이 은수저를 닦는 일처럼 빠른 효과를 불러올지는 알 수 없지만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효과는 분명 가져다 줄 것이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의 건강 상태는 최상과 절망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진동하는 역동적인 상태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양극단으로 이루어진 연속체 안에 중간 어느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건강과 질병을 서로 먼, 반대되는 상태로 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초점을 건강이 아니라 질병에 맞춘다. 질병, 질병의 발생, 질병의 치료, 그리고 질병의 예방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안토노프스키의 살루토제네시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때로 더 아프고 때로 덜 아프다. 때로는 더 건강하고 때로는 덜 건강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지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울추를 질병이 아닌 건강 쪽으로 더 옮겨올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은행 계좌처럼 생각할 수 있다. 건강에 좋은 행동은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으로 건강에 해로운 행동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라.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잠자고 호흡하고 쉬고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계좌가 넉넉히 찰 수도 있고 빌 수도 있다. 행동하는 혹은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결국 개별 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건강 계좌가 플러스 상태라면 조금 지출을 해도 신체가 금방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쯤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신용도, 즉 평소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따라 한 번씩 약간 방만한 상태를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소 건강 자산을 넉넉히 저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1. 얼마나 많이 예치해야 할까? 2. 어떤 통화로 예치해야 할까? 3. 건강 계좌 중 어느 세부 계좌에 예치해야 할까?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은 전곡을 찌른다. 물론 말 그대로 하루 사과 한 개만으로 병원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문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작은 행동, 케이크냐 사과냐 하나하나가 추를 올바른 방향으로, 즉 건강한 방향으로 진동시키기 때문이다. 나의 먼저번 책 내 나이는 내가 결정한다에서 내가 체감 나이라는 말로 표현한 자아상 역시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도 늙는 것이다. 심리학자 엘렌 랑거의 유명한 현장 연구가 이를 증명해준다. 엘렌 랑거는 실험 기간 동안 나이 든 참가자들을 젊음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며 더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도록 했다. 그렇게 얼마간을 보내자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더 젊어졌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걷기 자세가 개선되고 걸음도 더 빨라지는 등 실제 건강 상태도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 관절염 등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젊게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긍정심리학도 이와 비슷한 선상에 있다. 긍정심리학은 다른 심리학처럼 심리질환의 원인을 찾거나 치료법을 개발하기보다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지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긍정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만에 의하면 학문적 토대 위에서 장기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목표다.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체험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을 미화하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주안점을 두었으니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하여 시각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뜻이다. 50세 이후 질병이 빈발하는 이유. 노화와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많은 질병은 비로소 나이가 들어서야 발병하거나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노화를 막아주는 모든 것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심신의 편안함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신체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까? 신체는 왜 늙어갈까? 그것은 신체의 물질이 새로 형성되거나 재생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 탄생한다. 세포 분열로 말미암아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것이다. 세포 분열은 신생아 시기와 성장기에 특히나 빠르게 일어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과정이 느려져 새로운 세포들이 그렇게 빠르게 형성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젊을 적의 탄력을 잃고 주름이 부쩍 눈에 띄게 늘어나는 피부에서 이런 사정을 특히나 잘 느낄 수 있다. 세포 분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세포 분열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라 이 과정에서 오류도 곧잘 빚어진다. 세포와 세포액이 분열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DNA 사슬도 갈라져 복제되는데 이렇게 새로 생겨난 DNA 사슬로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세포 2개가 만들어진다. 인체의 거의 모든 세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성공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 분화된 다음에 더는 분열하지 않는 세포들도 있다. 무엇보다 신경세포와 근육세포가 그렇다. 이들 세포는 제한된 정도로만 새로워진다. 하지만 고령에도 뇌 속에서 신경세포가 새로 생겨날 수 있다. 해마에서 일어나는 신경 발생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건강은 고령에도 유연성을 간직하는 것이다. 신경 발생은 춤을 추거나 하는 운동을 통해서도 촉진된다. 요약하자면 신체는 세포 재생을 통해 계속해서 기존의 세포들을 대체해간다. 따라서 몇 년이 흐르면 심장세포, 뇌세포, 근육세포처럼 천천히 새로워지는 세포까지 모두 바뀌어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DNA 가닥의 바깥쪽 끝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닳아 술이 잘리며 성분이 잃는다. DNA 보호캡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물질을 잃어가며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텔로미어는 가장 중요한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지고 유전자가 공격받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러면 특정 유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오류가 끼어들며 이 오류들이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전달된다.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자유 라디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세포 스트레스,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류를 막론하고 스트레스는 체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런 손상은 다음번 세포 분열에서 전달된다. 우리의 DNA 사슬은 40번 정도까지 2배로 복제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짧아져서 제대로 된 분열이 불가능하다. 이런 세포의 노화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 그렇게 하여 세포의 죽음, 즉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 체세포의 대부분은 52번 정도 분열한 다음에 소위 헤이플릭 단계에 이른다. 헤이플릭이라는 학자가 이 사실을 발견했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탄생한 용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최신 연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이런 노화 과정을 거꾸로 돌리거나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게 한다. 가령 스위스의 학자 토니 와이스 코레이를 위시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나이 든 쥐에게 젊은 쥐의 혈액을 주입한 결과 나이 든 쥐의 뇌가 젊어졌음을 증명했다. 이런 결과를 아직 인간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류가 끼어든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암,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는데 이런 질병들은 통계적으로 약 50세 이후부터 빈발한다. 늙지 않는 공식은 바로 이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늙지 않는 공식을 일상에 적용하면 노화를 지연할 수 있고 여러 질환과 시력 감퇴, 치아 건강 악화 등의 불편을 막을 수 있다. 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령 내 아버지는 75세인데도 이가 모두 온전하다. 물론 이것에는 유전적 소질도 한몫하겠지만 치아 건강이나 영양 등에 대한 적절한 지식으로 무장을 하면 나이 들어 의치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노화를 막아보려는 모든 행동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늦든 빠르든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에 빗대어 설명하면 자동차를 처음 사면 몇 년간은 고장 없이 잘 굴러간다. 그러다가 점점 더 수리를 요하는 일들이 늘어난다. 다행히 인간의 몸은 자동차와 달리 상당한 재생 능력이 있다. 피부, 치아, 뇌, 청력, 관절, 연골도 어느 정도까지는 손상이 무마되거나 상쇄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근경색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끝내 재생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물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말이다. 게다가 신체는 놀라운 보완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 가령 뇌졸중을 겪은 뒤 특정 뇌 영역이 손상되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뇌는 다른 영역을 훈련시켜 손상된 영역이 감당하던 일을 대신 맡도록 한다. 이를 의학 용어로 대상작용이라 부르며 이렇듯 두뇌가 한평생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뇌 가소성이라 부른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재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니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성염증이 우리를 늙게 한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앞서 말했듯이 세포 분열에서 오류가 끼어들어 새로운 세포로 전달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매일매일 거듭하다 보면 그 축적된 결과를 무시할 수 없어진다. 무엇보다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주된 메커니즘은 바로 우리가 보통 동반현상으로 여기는 만성염증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염증으로 말미암는다. 감기나 일상적인 감염뿐 아니라 알레르기, 당뇨, 치매를 비롯하여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질병이 염증으로 말미암거나 그로 인해 더 심해진다. 염증이라 하면 대부분 외부의 병균이 유발하는 몸의 면역 반응을 떠올린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으로 면역계는 침입자와 싸우는 데 특화된 체세포를 준비시키고 특정 전달 물질의 도움을 받아 활성화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는 계속해서 이런 염증 매개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한다. 이것이 나이 들어 나타나는 여러 만성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이런 작용은 매년 심해진다. 나이 들수록 신체가 염증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점점 더 많이 분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만성 질병과 면역력 감소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말해 나이가 들수록 몸에 염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체내 염증으로 인해 노화가 촉진되는 것을 염증 노화라 칭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화재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부적으로 강한 염증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의 결과를 의미한다. 가령 발의 기형으로 말미암아 한쪽 무릎 관절에만 하중이 실리면 그곳에 연골이 마모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염증은 다시금 전신과 상호작용을 하여 확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남형 등의 형태로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염증은 근육과 지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신과 뇌에 흔적을 남긴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고자 한다면 되도록 신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진행되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 가지, 운동과 음식으로 염증에 대처할 수 있다. 설탕, 밀가루 음식, 육류 등 염증을 부채질하는 식품도 있고, 야채, 당분이 적은 과일, 허브, 견과류 등 염증을 막아주는 식품도 있다. 좋은 소식은 젊음의 공식을 각각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이다. 늙지 않는 7가지 공식이 있다. 우리는 이제 늙지 않는 공식이 7가지로 구성된다는 걸 알고 있다.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가 그것이다. 심신 건강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는 너무나도 많다. 매년 새로운 인터뷰와 논문과 기사, 텔레비전 방송, 서적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 적용하는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늙지 않는 공식을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분명 수고한 만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을 잘 적용하면 정말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순간순간 만족스러운 컨디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행복감이 샘솟을 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은 곧 황금 중년의 공식이라 할 수 있다.